안녕하세요. 27살 평범한 여자입니다. 정말 지금 저는 손이 너무 떨려서 자판을 치는 것조차 힘이 드네요. 어쩌다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건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기도 힘들어서 많은 분들께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제게는 쌍둥이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예쁘진 않지만 귀엽단 소리를 자주 듣는 편이고 동생은 이상하게도 쌍둥이라서 당연히 저와 닮았는데 오묘한 차이로 모두들 예쁘다고 하는 그런 얼굴입니다. 이 문제로 인해 어릴 때는 상처도 많이 받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쌍둥이들 한테는 그런 게 꼭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름 경쟁심이랄까. 크면서는 저도 관리 좀 하고 꾸미고 하니 조금씩 자신감이 생겼고 동생에게 자격지심 같은 것도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없어졌습니다. 사실 어릴 땐 남자친구가 생겨도 동생을 소개시켜주기 꺼려졌습니다. 왠지 남자친구가 저보다 더 예쁜 여동생을 더 좋아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한 마음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릴 때 먹었던 그 마음을 느슨하게 생각한 게 결국 이런 일을 만든 것 같아서 너무 후회가 됩니다. 아무쪼록 저는 지금 남자친구를 3년째 만나고 있습니다. 남자친구는 같은 직장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저와는 다른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거의 몇 년간을 인사만 하는 정도의 사이였는데 연말에 회사 전체 회식을 하는 자리에서 얘기를 조금 나누다 보니 호감이 갔고 그 날 이후부터 저희 사이는 점점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둘 다 연말에 솔로라서 외로운 마음이 컸어서 그랬던 걸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얼떨결에 사귀었던 남자친구여서 처음에는 그냥 지금까지 거쳐갔던 남자친구들 정도로만 생각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점차 깊어졌고 결혼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에 대한 계획도 서로 잡아갖고 나중에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을 갈 때는 풍족하고 제대로 즐기자고 서로가 월급을 받을 때마다 같이 저축을 하는 커플 통장도 만들었고요. 그렇게 저희는 미래의 아이는 몇 명을 낳자는 얘기들도 하고 남들처럼 소소하지만 행복한 미래를 꿈꾸면서 지내왔습니다. 작년부터는 집에도 종종 놀러오고 부모님과 가족들과도 인사를 다 한 상태입니다. 명절에도 하룻밤씩은 자고 가고 부모님 생신 때나 저희 가족에게 있는 기념일들도 꼬박꼬박 챙기는 그런 자상하고 착한 남자친구입니다. 그렇게 자상하게 저희 가족들을 대해준 덕분에 제 쌍둥이 여동생과도 오빠 동생 하면서 친하게 지냈고 막내 남동생과는 매형 처남하면서 둘이 같이 게임방도 가고 당구장도 가고 옆에서 모르는 사람이 지켜보고 있으면 그냥 아주 친한 형 동생처럼 보일 정도로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저는 왠지 이상한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 쌍둥이 여동생과 도가 지나치게 가깝게 지낸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물론 막내 남동생과는 친한 형 동생처럼 지내기는 하지만 남자들끼리 친한 것과 제 여동생과 친한 거는 엄연히 다르다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아직도 동생에게 자격지심 같은 게 남아있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가 저희 집에 놀러와서 밥을 차려주려고 준비를 하고 남자친구가 안 보여서 찾아보면 동생 방에 단둘이 있다던가 뭐하냐고 물어보면 그냥 얘기 중이라고 너무 태연하게 말을 하더군요. 그리고 그냥 별 내용 아닌데도 여동생과 문자를 주고받는다던가 문자 내용을 물어보면 뭐 잘 자고 일어났냐, 밥은 먹었냐, 언니는 뭐 하느냐 등제 얘기가 꼭 들어있었기에 저는 크게 의심은 하지 않았습니다. 의심하는 제가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요. 조금 불안하긴 했지만 이상한 생각이 들 때마다 이러지 말자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럴 리 없다. 내가 이상한 거다.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런데 요즘 들어 남자친구의 행동들이 점점 이상해지는 겁니다. 저희는 매일 밤에 잠들기 전 항상 통화를 하고 잠들곤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피곤하니까 일찍 자자라고 하고 일찍 통화를 끊는다던가 그냥 문자로 잘 자라고 하고는 잠들어 버린다던가 아무쪼록 뭔가 이상하게 점점 멀어지는 듯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심란한 마음에 잠도 안 오고 여동생이랑 수다나 떨까 하는 마음으로 여동생 방에 들어가려고 하면 항상 전화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통화 내용은 참 다정하고 애틋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 여동생 스타일은
남자친구를 딱히 두지 않아도 여동생의 외모가 이뻐서 많은 남자들이 모두들 다 잘해주니까 그러면 거느리고 모두에게 챙길 거 다 챙기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한마디로 어장관리를 잘하는 여우 같은 성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봐오던 여동생은 딱히 남자에게 마음을 준 사람은 없으니 밤늦게까지 통화하는 일은 없었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갑자기 밤새 통화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뭔가 시기가 제 남자친구와 통화가 시들시들해지고 붙으니까 설마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정말 별 생각 없이 인터넷을 하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하고 말았습니다. 남자친구와 저는 서로 성격이 모든 걸 터놓고 지내자 하는 마인드였고 오래 만나다 보니 남자친구의 웬만한 아이디나 비밀번호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정말 별 생각 없이 남자친구가 쇼핑하는 사이트에 로그인을 해봤는데 주문 내역을 보니 여자 속옷을 하나 샀더라고요. 그것도 한 달 전에 구매했는데 저는 받은 일이 없으니 도대체 누구한테 이런 속옷을 선물한 걸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심장이 쿵쿵 뛰고 화가 나고 무슨 감정인지 복잡하더라고요. 하다못해 그냥 친구인 여자에게 선물을 했대도 속옷이기 때문에 화가 치밀어 오르는 일이었죠. 그때 저는 뭔가 모를 느낌이 왔고 바로 그날 저희 집 빨래통을 뒤져보니 인터넷 쇼핑 사이트에서 봤던 그 속옷이 있더라고요. 제 여동생이 샤워를 하면서 빨래통에 벗어놓은 속옷인데 제 남자친구가 샀던 그 속옷을 여동생에게 준 거더라고요. 정말 머리카락이 삐쭉삐쭉 서는 느낌이 들고 망치로 맞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이 기분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 속옷을 발견하고 정신을 놔버렸고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동생 방으로 뛰어가서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여동생은 샤워를 하느라 방에 없었고 휴대폰은 역시나 잠겨 있더라고요. 다급한 마음에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남자친구 생일을 쳐봤습니다. 그런데 핸드폰이 풀리는 거예요. 차라리 지금 돌이켜보면 비밀번호를 맞추지 못했었다면 좋았을 걸 싶습니다. 그렇게 저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리게 된 거죠. 카톡 내용과 문자 내용 그리고 통화 목록을 천천히 살펴보니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더 어이가 없고 정말 이것들은 분리수거조차 안 되는 쓰레기라고 생각하게 만든 겉눈 뜨고 봐줄 수가 없는 동영상이었습니다. 밤마다 영상통화로 무슨 짓을 해댄 건지 진짜 욕망에 눈이 먼 정신 나간 것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진과 동영상을 보니 둘은 밤마다 각자의 맨몸을 보여주면서 놀았나 봅니다. 저에게는 잘하는 문자 하나를 보내놓고 하루를 마무리하고서 제 여동생과 그렇게 더러운 짓을 하면서 밤을 새웠나 봅니다. 카톡 내용과 동영상을 보니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이 둘이 어떤 관계까지 갔는지 알겠더군요. 이건 분명 둘 사이에는 갈 때까지 간 사이라는 걸요. 정말 더럽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까지 더러워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카톡 내용을 보니 제 여동생에게 사랑한다느니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너를 먼저 만났어야 하는 건데 걸림돌 좀 없애버리고 싶다라고 하더군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 둘에게는 걸림돌이 되어 있었습니다. 카톡 내용들 하나하나 정말 충격이더군요. 그래도 사람이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만남을 몰래 하고 있으면 죄책감이나 미안하다는 내용이 하나라도 있어야 하는 건데 그런 내용의 문자는 정말 단 하나도 없더라고요. 심지어 오히려 제가 방해꾼인 것처럼 말하고 저를 먼저 만나게 돼서 자기들의 사랑이 꼬여버린 것처럼 말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군요. 도대체 이것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몰래 만남을 이어왔을까 카톡을 가장 위로 올려봤습니다. 정말 충격적이게도 2달 전쯤 여행을 갔을 때였습니다. 그때 남자친구와 저 그리고 여동생 남동생 이렇게 넷이서 여름 휴가로 여행을 갔고 가족과 같이 여행을 가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게 너무나도 황당하고 욕이 나오더군요. 그때 당시에는 술에 취해 있어서 이상한 낌새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였구나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량이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여행을 가서 분위기가 들떠서 평소보다 술을 더 마시게 되었고 저는 술에 취해서 먼저 잠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카톡 내용을 보니까 그때 상황이 그려지더군요. 너와 관계를 가지고 마음이 확실해졌다면서 이제부터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내용들과 술에 취해서 놀랐지만
너무 무섭고 스릴이 있었던 것 같다라면서 그런 쓰레기 같은 얘기들을 나눴더군요. 잠들어 있던 저와 제 남동생을 두고서 그 둘은 방으로 들어가서 관계를 가진 거였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저에게 벌어진 건지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인간 같지도 않은 짓을 한 이것들을 보고 있자니 기가 막히고 현실적인 고민들도 생기더군요. 솔직히 말하면 바람 피웠다는 얘기는 흔히 들어봤기 때문에 남자친구가 바람을 핀 거라면 이렇게 큰 충격을 받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동생이 어떻게 동생이라는 게 이럴 수가 있는 건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알콩달콩 만나왔고 오랫동안 만나면서 결혼까지 생각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사랑했었던 남자친구지만 결국 이런 상황이 됐으니 그냥 헤어지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평생 끊을 수 없는 관계인 친동생, 저는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당장 상황을 말씀드리면 일단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마음 같아선 둘 다 불러서 당장 뒤집어 엎고 싶습니다. 그만큼 제정신으로 버티기가 힘든데 아직까지 내색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죽으림을 다해서 간신히 참아내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제가 이런 일을 직접 겪어보기 전까지는 불륜 문제로 사람들끼리 심각한 문제들까지 벌어지는 걸 보고 공감이 되지 않았는데 왜 그런 일까지 생기는지 너무 잘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에게 일어난 일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서 도대체 어떻게 이 얘기를 꺼내야 할지, 어떻게 터뜨려야 할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 저희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게 제일 무섭습니다.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심장이 많이 약하셔서 병원도 주기적으로 가시고 약도 꾸준히 드실 정도여서 이렇게 충격적인 얘기를 들으면 잘못되시는 건 아닐까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그냥 이 사실을 무덤까지 가져가고 내 선에서만 끝내야 하는 건지 싶습니다. 그냥 바람이 났대도 미치고 한장을 파네 어떻게 제 친여동생과 그럴 수가 있는지 정말 너무 많이 화가 나서 이 글을 적으면서 하염없이 눈물만 나고 펑펑 울었습니다. 저는 도대체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으니 가슴이 터져버릴 정도로 답답하고 미쳐버리기 직전 같습니다. 그리고 이 둘의 더러운 관계는 도대체 누가 먼저 시작한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사실 누가 먼저 시작했든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 걸 잘 알지만 그래도 저도 사람인지라 정말 궁금하네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 여동생은 평생을 살면서 주눅드는 모습은 본 적이 없고 항상 자신만만했던 모습만 떠오르네요. 타고나기를 예쁜 미모였었고 게다가 쌍둥이라는 점 때문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저랑 비교질들을 해댔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면에 조금 주눅들어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데 상상조차 하기 싫었던 상황이 결국 닥쳐버렸고 제 평생을 함께할 남자라고 생각하고 결혼까지 생각했었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당하네요. 도대체 이 인간들은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집에 드나들면서 식구들까지 모두 속여온 걸 생각하면 정말 인간 같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리고 제 스스로에게도 화가 납니다. 도대체 왜 지금까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짓들을 벌이고 있었단 걸 전혀 몰랐을까요? 아니, 전혀 모르진 않았지만 설마 했던 마음이 더 컸던 거겠죠. 지금은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회사에는 연차를 내고 쉬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생각할 시간이 많아져서 그런지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이 더러운 일들이 떠나갈 생각을 안 하네요. 생각하다 보면 자괴감만 들고 차라리 일을 하는 게 머릿속에서 더 지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이따위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지만 혹시라도 많은 분들 중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하신 적 있는 분 계신가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남자친구는 오늘 여동생과 같이 만나자는데 모든 사실을 알고 나니 어이가 없고 정말 역겹네요. 욕을 하고 싶지만 최대한 티 안 내려고 몸이 좋지 않아서 쉬어야겠다고 다음에 보자고 했습니다. 전에는 그냥 가족이니 친하게 지내려고 그러는 줄 알았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데이트할 때도 둘보다 셋이 만난 날이 더 많네요. 참 기가 막히네요. 심지어 동생이 조금 전에 약속이 있다면서 실컷 치장하고 나갔는데 둘이 만나고 있겠네요. 따라가서 훔쳐보고 싶은 생각도 들지만 그렇게 해봤자 정말 자존심도 상하고 직접 그 둘이 있는 모습을 보면
절대로 감정이 제어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못하겠고 가만히 있어도 몸이 벌벌 떨리네요.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정신없이 쓴 글이라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댓글로 제발 좀 알려주세요.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화려한 싱글로 돌아온 30대 여성이에요. 친구들이 저에게 왜 이혼했냐고 물으면 저는 웃으며 먹는 것 때문에 이혼했다 대답합니다. 그러면 친구들은 어이가 없어서인지 그게 뭐냐고 한마디 하곤 더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저 정말로 음식 때문에 이혼했습니다. 음식 가지고 일치하고 치사하게 행동하시는 어머님과 그런 어머님을 어쩌지 못하는 모질이 같은 남편을 보고 있으니 제 앞날이 캄캄했거든요. 솔직히 남편이라고 부르기는 싫은데 그렇다고 실명을 밝힐 순 없으니 일단은 남편이라고 부를게요. 남편과는 친구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저랑 친구는 고교 동창이고 친구와 남편은 대학교 동기 사이예요. 친구가 보기에 저랑 남편이 성격도 비슷하고 성향도 같아서 잘 어울릴 것 같다며 자리를 만들었지요. 그리고 친구 말대로 저희는 여러 가지로 콩짝이 잘 맞아서 사귀는 동안 어느 다른 연인들처럼 다투거나 상처를 주고받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인연을 만나다 7년의 부부의 연을 맺었네요. 저와 연애를 하던 당시 남편은 혼자 자취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원래 남편은 서울에서 2시간 거리의 지역에서 낳고 자랐는데 서울로 대학을 합격하면서 혼자 살기 시작했대요. 처음 어머님, 아버님에게 인사를 드렸던 날부터 이야기해보자면요. 아버님은 처음 만난 저에게 퇴근하고 오느라 고생했다는 인사를 건네시는 무난한 분이셨고 어머님은 어른께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캄캄하고 새침한 분 같더라고요. 편하게 대화를 이끌어 주시거나 인자한 미소를 보여주시는 분과는 거리가 멀었지요. 게다가 어머님의 아들 그러니까 제 남편이 처가인 저희 집에서 상다리 부러질 만큼 대접을 받고 왔다 들었다며 그런데 당신은 차린 게 이것밖에 없어서 미안하다는 말씀과 달리 어머님 얼굴에는 사돈에 대한 고마움이나 차린 게 없는 식탁에 대한 민망함은 조금도 엿볼 수 없었달까요? 어머님이 차리신 식탁에는 소고기 묵국에 밥, 신김치와 장아찌 그리고 마른 김이 전부였습니다. 좋게 말해 소박한 밥상이었고 솔직한 심정으로 이야기하자면 며칠 전 친정 어머니가 남편을 위해 차려주신 밥상과 비교가 되어 속이 상했어요. 처음 인사를 드리러 온 날인데도 고작 이런 대접밖에 못 받는 제 신세가 철량맞다 싶었고 남편도 식탁을 보고는 좀 민망했는지 어머님 떨어 불고기나 잡채 같은 거는 없냐고 묻더라고요. 그러자 어머님께서는 음식이 정성이 중요한 거지 가질 수가 문제냐고 한마디 하셨는데 그게 제 귀에는 왠지 곱게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직접 퍼주신 제 국그릇에는 소고기 묵국이라는 이름이 남사스러울 만큼 고기라고 꼴랑 2점이 들어있는 게 전부였어요. 반면 남편의 국을 힐끔 보니 그냥 소고기국이라고 부르는 게 맞겠다 싶을 정도로 고기가 가득 차 있더라고요. 보통 대부분의 여자들이라면 치사하다 생각은 할지라도 그냥 참고 먹었겠지만 저는 그러고 싶지가 않았지요. 그래서 남편더러 매건 고기가 너무 없다고 바꿔 먹자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서 저더러 고기가 더 먹고 싶으면 가져다 퍼먹지 왜 당신 아들 밥그릇을 넘보냐시대요. 그제서야 남편이 제 국그릇을 보더니 어머님더러 이게 뭐냐고 일부러 그런 거냐며 자기 딴에는 농담식으로 한마디 하더군요. 남편이 가끔 눈치가 없어서 불만이었는데 그날은 그 눈치 없음이 어찌나 반갑던지요. 그제서야 어머님은 남편에게서 제 국그릇을 낚아채듯 가져가시면서 고기에 더 퍼주면 될 것 아니냐 하셨어요. 하지만 이미 제 기분은 상할 대로 상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게다가 어머님은 제가 사간 꽃을 보시고는 꽃이 이쁘다 한마디만 하셨을 뿐 저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보이지도 물어보지도 않으셨습니다. 기분 상하는 첫 만남을 끝내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남편이 제 눈치를 살피는 듯 하더니 갑자기 뜬금없는 소리를 하더군요. 웃긴 걸 보면서 박장대소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속으로 웃고 마는 사람이 있기도 하잖아요. 제가 남편더러 그래서 지금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냐고 따졌습니다. 어머님이 나한테 하신 행동들이 어머님 속마음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다.
뭐 그런 식으로 감싸드리고 싶은 거냐고 따졌지요. 그랬더니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이해할 수도 있지 않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둘러대더군요. 하지만 남편의 말 한마디에 손바닥 뒤집듯 쉽게 바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엔 낮에 받은 충격이 제법 컸으니까요. 저는 결국 남편에게 솔직히 말해서 내가 당신보다 못난 게 뭐고 부족한 건 뭔데 어머님이 나한테 저러시는지 모르겠다 했지요. 그랬더니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어머님이 아들 장가간다니까 서운해서 저러시는 거 아니겠냐며 저더러 너무 날 세우지 말고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보랍니다. 무책임한 남편의 말에 실망한 제가 미움의 국밥까지 받아가며 당신과 결혼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니 이쯤에서 헤어지자고 뼈를 고했네요. 그리고 하니 3주쯤 지났던 때였을 거예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는데 제가 당시 이직 준비를 하면서 여러 회사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화만 왔다 하면 아는 번호건 아니건 상관없이 일단 받고 받지요. 그러다 그만 어머님이 거신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전의 새침한 톤은 온데간데 없이 다정한 목소리로 저를 한번 만나고 싶다 하셨어요. 당연히 저는 남편과도 이미 끝났고 어머님을 볼 이유가 없을 것 같다 말씀드렸지만 어머님은 막무가내시대요. 당신 아들이 제가 보고 싶다고 끙끙 앓고 있다며 일단 어머님과 저 단둘이서 한 번만 만나자고요. 결국 고민 끝에 어머님과 약속을 잡았습니다. 헤어졌어도 그간의 정 때문인지 아프다니까 걱정이 되기도 했거든요. 며칠 뒤 어머님과 만나기로 한 당일이 되었을 때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할 말은 하고 온다는 마음가짐으로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머님으로부터 뜻밖의 소리를 듣게 되었네요.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그날 개인적으로 안 좋은 일도 있고 해서 뜻하지 않게 저에게 예민하게 행동하셨다고 미안하다셨어요. 솔직히 약간은 말도 안 되는 핑계다 싶기도 했는데 한편으론 어머님 연세에 당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 사과까지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아무튼 기대는 커녕 생각지도 못한 어머님의 사과를 받고 나니 순간이었지만 어머님과 한결 마음이 가까워진 것도 같고 이후로 저는 남편에게도 사과를 받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어머님 아버님 댁에 정식으로 초대를 받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첫 만남과 달리 외식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저와 어머님 사이가 좋아지는 듯 했지요. 하지만 옛말에 집어를 개주냐고 하잖아요. 정말 그 소리가 딱이었습니다. 어머님의 음식 차별은 제가 남편과 식을 올리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 다시 시작되었거든요.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시댁에 가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은 첫 만남 때와 마찬가지로 여행 갔다 오고 피곤할 텐데 오늘아 수고했다 하시더니 이후로는 TV만 보시대요. 남편 역시 자연스럽게 아버님 옆으로 가서 TV를 보기 시작했고 어머님이 저는 부엌으로 따라오라셨지요. 부엌에 들어가니 음식 준비는 거의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시키시는 대로 양파 다듬고 팥 썰고 정신없이 식사를 준비했어요. 그래도 이번엔 처음 인사드리러 왔던 날과 달리 생선구이도 있대요. 1시간 정도 걸려서 점심상이 차려졌습니다. 새로운 반찬도 많은데 어머님께서는 굳이 냉장고에 있던 김치, 각도기, 매실장아찌까지 다 꺼내 놓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반찬들을 제 앞에다 다 늘어놓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제가 밥을 푸겠다고 했는데도 굳혀 당신이 푸신다 하시더니 제 밥 딱 2숟갈 때니까 밑으로는 다 누룽지더라고요. 생선구이도 아버님과 남편 사이에 딱 놓여 있어서 가져다 먹기도 참 그렇고 결국 참다 못한 제가 어머님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뭐하고 먹으란 거냐고요. 그리고 왜 제 밥만 이렇게 다 누룽지냐고도 물었지요. 혹시나 제 말투나 표정 가지고 트집 잡으실까봐 정말 생글생글 웃으며 여쭤봤더니 어머님이 약간 당황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원래 발효식품이 여자한테 좋은 거랍니다. 밥도 누룽지가 소화가 잘 되고 그런다고 다 여자한테 좋은 거래요. 그러면서 제가 생선 먹고 싶어 하는지 몰랐다며 한 토막 덜어주셨는데 그마저도 몸통이 아니라 꼬리 쪽이었다군요. 당장이라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까 한마디 더 해버릴까 하다가 그냥 그러시냐고 어머님이 저를 생각해서 이렇게 챙겨주셨다는 말이냐고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어머님은 저더러 그렇다니까 뭘 몇 번씩 묻느냐며
자꾸 말하지 말고 밥이나 많이 먹으라셨어요. 그리고 모질이 같은 남편은 그런 상황에서 생선 뜯느라 정신이 없었고요. 식사를 다 마치니 아버님이랑 남편은 또다시 뭔가에 홀린 듯 거실로 가서는 TV를 보기 시작했고 어머님도 어디로 가셨는지 저 혼자 밥상을 치우게 되었습니다. 전 혼자 씩씩대면서 깨지라는 심정으로 탕탕거리며 그릇을 치웠지요. 하지만 이내 성질이 올라와서 참을 수가 없었기에 남편한테 속이 안 좋아서 집에 가자고 했어요. 어머님이 저더러 설거지도 안 해놓고 가냐길래 갑자기 좋은 음식을 너무 먹었더니 속이 뒤집어진 것 같다고 그랬네요. 어머님은 한껏 못마땅한 표정이셨지만 딱히 할 말을 찾지 못하셨는지 별 말씀은 더 안 하셨어요. 그리고 정확히 한 달 뒤 어머님의 생신날이었습니다. 어머님이 며느리한테 생일상 한번 받아보자면서 저희 집으로 오시겠다길래 그러시라 했지요. 집이냐고 해봤자 남편이 총각 때부터 살던 12평 오피스텔이라 엄청 작아요. 가스레인지도 아니고 인덕션 하나 달랑 있어서 음식하기도 어렵고 어머님도 남편 총각 때부터 종종 오셔서 이 상황을 다 아시는데도 굳이 오시겠다 하신 거고요. 하지만 저는 별로 걱정은 안 되었습니다. 어머님 생신 때 무슨 음식을 해드릴지 지난 식사 이후로 다 정해뒀었거든요. 그리고 어머님이 오시기 바로 전날 저는 마트로 향했지요. 어머님 생신상이니 미역국은 생략할 수가 없어서 남편도로 끓이라 했습니다. 남편이 어머님이 분명 며느리한테 생일상이 받고 싶다 하셨는데 제가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투덜거리길래 아무렴 그래도 며느리가 아들만 하겠냐고 그랬어요. 남편이 고기 반찬 같은 건 안 하냐고 해서 그때 어머님 말씀 못 들었냐고 내가 다 여자한테 좋은 음식으로만 준비해놨으니 걱정하지 말라 했고요. 그리고 대망의 어머님 생신날 저는 어머님이 오신다는 시간에 맞춰 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밥도 공들여서 하고 그릇도 있는 그릇 없는 그릇 다 끄집어냈네요. 그리고는 어제부터 준비한 모든 장아찌와 젓갈들까지 죄다 꺼내놓았고요. 밥도 일부러 누룽지로 만들려니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어머님 생각하면서 정성스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밥그릇에 꾹꾹 눌러 담아 퍼드렸지요. 곧이어 어머님 아버님이 도착하셨고 저는 식사 준비 다 해두었다며 부엌으로 오시라 했어요. 두 분이 부엌에 들어오시곤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한 10초 정도 정적이 흘렀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보시면서 이게 다 뭐냐고 하시길래 어머님 말씀대로 여자 몸에 좋다는 것만 챙겨서 신경 써서 차렸다 데리고 했지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어머님더러 꼴 좋다고 하시고는 저더러 잘했다며 부엌에서 나가버리시대요. 어머님이 저더러 지금 당신하고 한번 해보자는 거냐며 언성을 높이시길래 저도 지지 않고 뭐가 문제냐고 따졌습니다. 어머님이 저 주시던 대로 그대로 차렸는데 왜 화를 내시냐고요. 그제서야 남편도 어머님더러 엄마가 좀 심하긴 했다면서 저한테 미안하다 하라며 하지만 어머님도 자존심 때문이신지 저한테 미안하단 소리는 안 하셨어요. 안 하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만약에 어머님이 저한테 사과 비슷한 말이라도 하셨으면 제가 나쁜 넥스가 되잖아요. 저는 그 사과를 받을 생각이 전혀 없었으니까요. 저는 어머님더러 그럼 식사 맛있게 하시라고 저는 나가보겠다 했습니다. 남편이 같이 밥 안 먹고 어디 가냐고 하길래 신정에 간다고 했지요. 그러면서 오늘 이 식사가 어머님께 제가 차려드리는 처음이자 마지막 생신상이라고 건강히 오래오래 사시라 했네요. 제 사상은 제가 못 차려드린다는 소리도 할까 하다가 그건 참았습니다. 황당해하는 어머님을 뒤로하고 남편에게도 어머님이 나를 어떻게 홀대하는지 잘 보지 않았냐며 난 이런 대우를 참아가면서까지 당신과는 살 생각이 없다 했지요. 짐이라고 해봤자 옷 몇 벌에 화장품 몇 개로 단촐했어요. 오피스텔이 작아서 친정에서 제 짐을 다 가져오지도 않은 상태였고요. 여러모로 헤어지기에 딱 좋은 시기였네요. 남편이 갑자기 이런 법이 어딨냐며 못 헤어진다고 저를 붙잡았고 어머님은 어머님대로 지금 이게 뭐하는 짓거리냐며 제 뒤통수에 대고 욕을 하셨습니다. 아버님은 달리하실 말이 없으셨는지 한숨을 쉬시다 어머님대로 적당히 좀 하지 유난 떨 때 알아봤다며 한마디 하시대요. 그런 아버님께 조금 감사한 마음도 들었지만 그렇다고 아버님을 믿고 살 수는 없는 일이었으니 결국 남편도 어머님 아버님도 모두 뒤로 한 채
그렇게 친정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이후로 남편에게 돌려줄 돈은 돌려주고 일방적으로 저희 관계를 정리했어요. 혼인신고도 하기 전이었어서 서류상 저는 깔끔하긴 하지만 이미 형식적인 건 다 치룬 상황이었으니 사람들은 저를 이혼녀로 생각하겠지요. 속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참고 사는 것보단 차라리 이혼녀 딱지를 감수하는 게 낫겠다 싶어 내린 결론이니 후회는 없습니다. 소개팅을 주선했던 친구 말로는 남편이 저랑 헤어진 이후로 친구들도 안 만나고 집안에만 박혀 지낸다더군요. 심지어 출근도 안 하고 식사도 안 한다는 얘기가 있다며 그리고 그 때문인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어머님께서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당신이 너무 유치했다며 지금이라도 당신 아들을 위해서 우리 두 사람 해먹은 감정은 풀고 잘 지내보자 돼요. 하지만 이번엔 안 속는다고 막말로 남편이 또 생병을 앓든 단식 투쟁을 하다 굶어 죽든 관심 없다 했어요. 솔직히 누군가는 저더러 그까진 먹을 거가 뭐라고 이혼까지 했냐 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직접 겪어보기 전엔 그드럽고 치사한 기분 절대 모를 거예요. 전 이제 그만 가서 맛있는 점심이나 차려 먹어야겠어요. 여러분도 모두 맛있는 식사하세요.